논란의 연속이냐, 갈림길에 선 법원이 결국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6개월 넘게 달려온 사법농단 수사가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높은 상황이죠. 일단은 검찰이 박병대 고용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유는요, 행정처장 시절에 각종 재판에 개입을 하고 법관을 사찰하는 등 재판의 독립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혐의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미 임종헌 법원 행정처 차장이죠. 이분이 구속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혼자 있겠어요? 누군가의 명령을 받았겠고, 당연히 직속 상관이 이들에게 더 큰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게 이제 검찰의 입장이었는데 구속영장이 그냥 기각되고 말았네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임종헌 차장이 개입했던 분야들, 예를 들어서 뭐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인 손해배상 사건을 늦춘다던가, 아니면 뭐 이 사건 사법농단 전체 시작이었던 블랙리스트,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뭐 고용한 박병대 두 전 대법관들, 당시 법원행정처장의 결재서류 사인도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고용한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조 그 판사 비리 이런 데 좀 개입한 부분도 일정 부분 있었고, 박병대 전 대법관도 공보처 공금도 현금으로 바꿔서 모았던, 그리고 약간 국고 손실을 한 그런 부분도 나와 있었는데, 영장 전담 판사들이 봤었을 때 두 분 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공모관계의 입증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네. 임종헌 차장의 상사일 뿐이지 직접 결재를 하거나 지휘한 것을 좀 잘 모르겠다라는 예.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사람이 일단 수사에 잘 응하고 있고 뭐 전직 대법관들이 도망갈 것 같지도 않다. 그렇기 때문에 또 구속할 필요와 상당성이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증거 자료들 검찰이 그동안 전부 뭐 탈탈 털어가지고 다 수사했는데 뭘 또 증거인멸을 하겠느냐라고 해서 기각을 했는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공모관계 입증이 좀 부족하리라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 게, 임종헌 전 차장이 다 무피권 행사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임 전 차장의 어떤 지시를 받았다라고 관여가 있었다라고 진술했던 실무관들 같은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으로 또 직접 얘기를 들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약한 고리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문제는 증거인멸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만약에 이분들이 구속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의 문제점 내지는 나가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입을 다물 겁니다. 그렇잖아요. 전직 대법관들 구속 안 되네? 그럼 이 상황에서 그분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누가 나서서 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다 확보가 됐으면 모를까 앞으로 수사가 상당히 어려워질 거는 분명히 보여요. 저는 좀 뭐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모순이라고 할까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서 다수의 증거 자료가 수집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박병대 전 대법관 수사 과정에서 보면 주거지나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이 2번이나 기각됐었어요. 그리고 고용한 대법관도 한 번 기각됐었어요. 네.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발부를 하긴 했었어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하긴 했지만 이미 그 전에 뭐 2번씩 기각되면서 증거가 제대로 남아 있을 거를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증거 자료가 수집돼 있다. 이렇게 판시를 했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도 안 맞죠?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그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면이 있고, 특히 이제 박병대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기각 사유에 뜬금없이 가족 관계가 나왔어요. 가족 관계. 노모가 기다리시나요? 노모를 모시고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런 예 보셨어요? 없죠. 일반적인 피고인들한테 가족 관계를 이유로 해서 그러면 노모 아이들 안 기다리는 피고인도 있어요? 그 가족 관계를 들어서 특별히 그렇게 했다는 게 말이죠. 저는 왜 그랬을까? 판사가 왜 그랬을까? 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진짜 그 부분을 감안을 했을 수도 있고요. 노출시켜서 망신 주기. 이런 효과를 생각한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말도 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참 선배지만 법에 따라서 그죠? 판단해 주길 바란다는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더 압력적 발언으로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런 얘기를 하면서 노모가 기다리신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기수로 16기수 차이가 나거든요. 16기수 차이면 법조계에서는 뭐 할아버지 손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차이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선배라고 봐주지 말고 제대로 해 그랬다가 불이익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한 경험이 있으시죠? 아니 뭐 그렇기도 하고요. 옛날 일이 갑자기 울컥하는데. 여자 타임 하자. 네, 저는 뭐 바로 그냥. 이거 절대로 밖으로 안 드러나가니까 이 소식을 다 털어놔 그랬다가 정말 불이익도 보고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 기각이 된 거는 저는 좀 아쉽고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해당 영장 판사들이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순되게 들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저는 오히려 이게 직권남용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까다롭고 법리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서 다른 재판을 쓰면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근데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정말 상부의 결정 없이 이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았을 거라는 쪽의 어떤 그 큰 그림을 좀 더 봐줬어야 하는 사건이 아닌가. 그러니까 대법관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더 크게 좀 발휘했어야 되는데 진짜 글자 그대로 법대로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두 전직 대법관은 뭐 현장에서 혐의를 다 부인을 했고 나는 모르는 일이고 부하들이 지나친 충성심으로 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는 건데 글쎄요 뭐 지금 판단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걸 뭐 신뢰할 수밖에 없겠지만 제 식구 감사기 논란이 바로 나오는 거고 방탄 국회 아니고 이번 방탄 법원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고 또 임종헌 꼬리 자르기 이렇게 이야기가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 행정처 직원들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당연하게 검찰에 진술하기를 임종원의 지시를 받긴 했지만 원래 행정처장이나 대법원장의 지시였던 것으로 알고 예. 그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중에 그 무리 판사에 대한 대응 문건 같은 걸 보면 거기에 결재를 했어요 법원행정처장이. 사인이 그리고 있단 말이죠. 단순한 사인이 아니라 사실 판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건요 굉장한 일이에요. 그 법원행정처 차장이라도 단독으로 결정하기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박병대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대법관으로서 임무를 하셨지만 실제 그 전에 재판 경력으로 따지면 보통 지방법원 부장판사 정도밖에 안 돼요. 이분의 경력을 제가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행정관료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충실하게 오래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것도 모르지 그걸 그냥 밑에서 넘어갔다. 또 고영한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영장심사 과정에서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내가 이번 사법농단이라고 불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했고 오히려 약간 배제돼 있었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뭔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있었다는 거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그걸 알고 있으면서 입을 닫고 있거든요. 근데 난 아니야. 그 이야기는 잘못 꺼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기각이 된 이후에 검찰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은 개인 일탈이 아니라 철저한 상하 명령 체계에 따른 범죄로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고 상식이다. 국민들이 봤을 때도 그게 상식적인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두운 전망이지만 임종원 전 차장 선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박 전 그리고 고 전 대법관 두 사람에 관해서 못 올라가 버리면 양승태 대법원장으로 가는 연결고리가 없어지거든요. 직권남용죄인데 그게 참 입증하라는 게 굉장히 강한 증거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이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박병대 전 대법관은 많은 이들 지목을 하지만 이분도 안 될 것이다. 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의 달인이고 별명이 칼인데 자기 흔적을 남겼겠느냐. 그러니까 법조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뭐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첫 번째로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지만 또 재청구를 검찰에서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지켜봐야 되는 거고 또 영장이 발부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게 무죄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죄가 없기 때문에 기각하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양승태 대법원장까지 우리가 이렇게 미리 예단할 건 아니다. 지금 우리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정부 들어서서 유난히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 많은 것 같아. 이거 말고도. 내가 과문한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어떤 형태로든 법치 질서가 확립돼 있는 나라에서 전직 대법관이나 전직 대법원장을 상대로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사법 처리한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안철상 그 법원행정처장이 아주 완곡하게 그 한 말씀이 나도 참 와닿더라고요. 명의는 환부를 도려내는 거지 해부를 하는 게 아니다. 해부를 하면 죽어버리잖아요.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좀 그런 일종의 어떤 사법 포퓰리즘이다. 그런 걱정 때문에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보다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 이것이 더 큰 거가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그 대법원장에게 왜 화염병 테러한 그분도 따지고 보면 되게 억울하더라고. 진짜 그런 사태까지 일어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적절한 선에서 봉합하고 제도적 개선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우리의 그 지혜로운 방안이다. 다 까디짓고 파헤쳐서 결국 무엇이 남을까. 그런 생각이 좀 근데 들어요. 또 일각에서는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환부를 도려낼 만큼의 사법부의 스스로의 개혁 의지나 변화 과정이 있었느냐.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말 헌정사상의
뭐 예상할 수 없었던 일까지 지금 온 거 아니냐 이런 시선들도 있을 수 있지 뭐 않습니까? 그걸 내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왜 다른 거는 아까 우리가 조국 수석 얘기했지만 물론 뭐 병치에서 우리가 뭐 같은 레벨을 다룰 일은 아니지만은 뭐 필요하면 제도 개선해야 된다. 이것도 결국 우리가 제대로 된 신뢰가 가는 사법 시스템 만들자는 거잖아요. 근데 말하자면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지나치게 사법 신뢰 자체를 다 뿌리째 흔드는 그런 일이 오면 그 다음에는 근데 너무 큰 희생이 그건 뭐 있다는 거예요. 앞뒤가 좀 바뀐 거죠. 예.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은 누가 만든 거예요. 아니 근데 재판 거래라는 게 이분들이 지금 만든 거죠,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의혹을 난 제공한 거고.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건데 재판 거래라는 게 프레임으로서는 유효하지만 이분들이 개입을 해서 재판 결과가 바뀌었거나 하는 사례라는 게 지금 그렇죠. 아직 드러난 게 없잖아요. 재판 거래를 그렇게 좁게 명백하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뭐 제기되는 의혹들이 다 의혹 수준이 아니라 사실로 확인된 것도 상당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법 신뢰가 떨어진 거지 그런 부분들을 수사한다고 해서 수사하는 것 때문에 사법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